어린 시절 흑역사도, 지난날의 이불킥도, 돌이켜보면 추억이 되는 요즘. 90년대생들 다 모여라. 어이, 거기 나가려는 당신, 어서서 모여라. 우리 라떼 한잔 할래요. 안녕하세요. 우합의 보나마나 보나 제니 제니입니다. 안녕. 저희가 이번에도 노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노래. 지난날을 떠올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그 시절에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히트곡 혹은 나만 들었던 그 시절의 노래가 있으면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 화는 나만의 아이돌부터 전 국민이 봤던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오디션 프로그램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채니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이돌 있나요? 저는 사실 이게 아이돌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저는 아이고. 진짜 사실 아이돌을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안 좋아한다기보단 별로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좋아한 아이돌은 없었다. 사실 저는 약간 배우들을 좀 많이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막 배우들을 위한 헌정시를 쓴다든지 팬클럽에 가입한다든지 정말요? 막 그런 식으로 놀랍다. 배우들을 많이 좋아했었고, 사실 여태 좋아하는 아이돌들도 제가 언니가 있어가지고 언니를 따라서 좋아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았고, 어릴 때부터는 사실 배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돌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배우를 좋아했다고 말하는 채니 앞에서 있어. 그래도 말은 해줄게요. 기다려봐. 오케이. 말은 해줄게요. 좋아했던 게 2PM 아시나요? 2PM? 알죠. 우리 집으로 가자. 사실 지금은 그건 유명해진 거고, 그쵸. 저희 때는 어깨는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거. 그쵸. 바로 나오잖아요. 그니까. 그쵸. 저는 그거 제일 유명한 거. Can you be my heartbeat? heartbeat. 맞아요. 하트비트 때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언니가 푹 빠져가지고, 그때 뭐였더라? 필라였나? 거의 그 친구들이 광고를 했나요? 프로스펙스였나? 무슨 광고를 한 게 있었어요. 그 제품을 꼭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등신대까지 받아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정말요? 그 등신대 아직까지 집에 있나요? 버렸겠죠? 어머 속상하다. 언니도 2PM 갔다가 인피니트 갔다가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블락비 갔다가 이렇게. 저도 사실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혼자 좋아했던 건 갓세븐이라는 알죠. 그룹이었는데, 제가 앨범을 딱 사자마자 마음이 짜게 식어가지고 그 이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앨범까지 샀다는 건 진짜 찐이었지. 마음을 표현했다고 찐이었어요.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러고 갑자기 짜게 식을 수가 있는지. 앨범을 사자마자 짜게 식었어요. 진짜로 사자마자. 쉽지 않네요. 채니의 사랑은 조금 쉽지 않.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금사빠의 금빠식이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돌은 아닌데 박효신. 박효신 선배님 사랑합니다. 제 방송 봐주세요. 대장님 짱! 이렇게. 근데 박효신은 이게 약간 전 국민의 가수, 스타, 그쵸, 이런 맞아. 아이돌의, 연예인은 연예인, 이런 그쵸, 느낌이어가지고. 그쵸. 모두가 다 품고 있죠. 뭐, 누구 좋아하셨는데요, 아이돌? 말해보세요, 이제. 이제 제 차례인가요? 드릉드릉 하시네, 또. 저는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넓고 얕게 덕질을 하고 있는데요. 넓고 얕게. 네. 채니가 아까 전에 아이돌을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속상하고 인생의 재미나 행복을 하나 잃은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약간 속상했고요. 근데 대신에 배우분을 좋아했다고 하니까 그쵸. 뭐 배우가- 그분들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또 인생의 행복이나 재미가 맞겠죠. 있기는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구 제일 좋아하셨냐고요? 저는 제가 앨범까지 산 찐찐 애정하는 그룹은 위너고요. 위너. 네, 아직까지도 활동을, 물론 지금은 이제 군백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군백기. 그쵸. 공백기가 잘 아니네요. 갔다 와.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계속 틈틈이 예능이나 이런 걸 다 나오고 있어서 계속 응원하는 그룹이고요. 이렇게 또 덕질이라는 게 사실
휴식 기간이 잘 없어요. 내 마음을 두드리는 아이돌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하나만 좋아하지 여기 않는다.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은 또 이제 아이브 친구들, 르세라핌 친구들, 뉴진스 애기들까지 다 뉴진스만 애기네요. 다 품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스러운 게 나이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초졸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직 중졸이 없어서 있을지도 그렇구나. 있지만 제가 정보가 좀 미약해서 하여튼 그렇고요. 저 라떼의 아이돌은 동방신기 WS501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WS501 이게 또 할 말이 많은 게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 노래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WS501이랑 이제 동방신기는 늘 라이벌이었어가지고 둘의 노래를 이제 팬들이 이제 막 응원을 해주는 서로 이제 듣지 않고 뭐 약간 이렇게 체니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동방신기가 여러분. 겨울 노래가 있나요? 저는 그 WS501의 Show me your eyes 그쵸. and give you my heart 나 그 노래 좋아했어가지고 그쵸. 저도 사실 그때는 그쪽 팬이었어가지고요. 그리고 동방신기 겨울 노래는 잘 모르겠네. 동방신기 겨울 노래는 저도 제목은 잘 안 나는데 아마 풍선도 그 시즌에 나왔을 수 있고 애기들이 동물옷 입고 나온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마 겨울 테마곡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이돌은 거기에 진심이었거든요. 그렇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여자 아이돌 그룹은 약간 소녀시대 카라 뭐 약간 요렇게 라이벌 구도잖아요. 카라를 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소녀시대랑 원더걸스지. 카라랑 소녀시대를 비비시면 어떡해요? 소녀시대 카라 원더걸스였죠. 아니 원더걸스랑 소녀시대였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 오늘 방송을 지금 여기서 중단해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를 다 같이 휩쓸었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세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일단 카라를 좋아했고요. 그냥 카라 좋아하셨나 봐요. 네, 제가 카라 좋아해가지고 삔또가 완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미스에이를 좋아했습니다.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꾸준히 그들을 응원하고 이번에 카라가 뭐 최근 일은 아니지만 맞아요. 완전체로 컴백을 했을 때 감격을 하면서 앨범 보고 무대 보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기억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래도 되게 좋았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뭐 지금은 뭐 러블리 들으신다더니 그때 컴백했을 때 컴백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그 요즘에는 아이돌 뭐 춘추 전국 시대처럼 아이돌을 진짜 양성하는 곳도 많고 맞아요.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급처럼 엄청 그 기업화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디션 통해서도 이제 아이돌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룹들이. 그래서 뭐랄까 이거 저는 이제 배우분도 당연히 덕질을 하지만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노크를 하는 친구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가지고 낙낙 계세요. 네, 이렇게 낙낙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제 연말 무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쵸. 마마 아시죠, 여러분? 마마. 이게 마마를 하면 이제 연말 온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맞아. 크리스마스 이제 온 거고, 이제. 그쵸. 그때 되면은 집에 가서 그걸 무조건 본방사수를 해야 다음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뭐 이효리랑 탑의 그런 키스 퍼포먼스. 그런 것도 못 참거든요. 와, 저기서 저렇게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그때 그러고 나서 이효리 표정이 좀 약간 당황한 듯 머쓱한 듯 웃으면서 막 그렇게 했어가지고 또 저거 지금 진짜 방송이 없던 거 아니냐, 계획이 없던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연말 무대는 굉장히 크고 뭐 다른 아이돌끼리 콜라보를 해서 팬들이 막 기대하는 무대였으면 맞아요. 콜라보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 요즘에는 그냥 거의 컴백을 하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음악 방송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3대였거든요. MBC, KBS, SBS. 맞아요. 쇼음악 중심, 뮤직뱅크, 인기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3개를 돌았는데 이제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아서 지금 그 정도로 열심히 안 봐가지고. 그니까 요즘은 음악 방송을 근데 진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효율적으로 보고 싶어서 팬분들이 교차 편집해놓은 영상을 찾아봅니다. 맞아.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또? 네, 맞아요. 또 금손이신 분들이 막
옷을 샥샥샥 바꿔주는데 그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 안 봐도 다 본 것 같아. 네, 맞아. 뭐 그날의 활동기에 옷들을 쫙 훑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맞아. 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또 아까 전에 위너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또 방송사와 소속사 간의 관계도 이럴 때 드러나는 게 YG가 MBC랑 사이가 더 좋았나 봐요. 나머지는 뭐 덜 좋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KBS랑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빅뱅이 잘 안 나왔거든요. KBS에. 네. 그래서 위너도 쇼음악 중심을 거의 컴백하는 그 방송사 음악 방송으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내 식기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다 보면 뭐 좀 무대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대야 쇼쇼쇼. 아, 요즘 인기가요 뭔지 알면은 막 이렇게 던지고 싶은데 전혀 모르네요. 거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사실 요즘 음악 방송 전혀 안 보고 그래서 요즘 아이돌들도 사실 잘 몰라요. 르세라핌, 아이브 이런 이제 그룹명은 아는데 이제 멤버들은 이제 모르는. 저 어릴 때 그런 거 모르는 어른들 굉장히 저걸 왜 모르지? 그 몇 명 안 되는데 그랬지만 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 어른들 모를만 했다. 이렇게. 근데 솔직히 꽤나 많다. 뭐 거의 한 열 몇 명 나오는 그룹도 있고 하다 너무 보니까.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막 아이돌들이 한둘이야? 그리고? 맞아. 이게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저는 덕질을 하면서도 그 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외우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얘기기는 한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뭔가 어릴 때는 그때 관심사의 최대 관심사가 그 친구였으니까 맞아요. 뭐 그것 말고는 이제 관심사가 없으니까 사실 거기에 더 몰두해서 빨리 외우고 이름도 외우고 막 이 친구한테 막 이렇게 영업도 하고 영업도 좀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사실 그거 말고도 관심사가 너무 많고 현생이 너무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아이돌도 그치 이쁘지 귀엽다 이렇게 잘생겼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어른들 이름 막 구분 못하는 어른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러고 전 또 아이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팬덤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사실 팬이 없으면 가수도 없다. 그쵸. 이게 지금도 당연히 팬덤 문화가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요즘에는 팬들이랑 톡을 하는 뭐 버블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유료로 가입해가지고 실제로 유료예요? 네, 유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이랑 나랑 아이돌이랑 실제 1대1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아이돌은 그걸 다 받아보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얼추 계속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생겼는데 라떼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무조건 노숙처럼 뭐 텐트 쳐야 되고 맞아. 직접 가거나 오프라인으로 부딪혀야 되는 편지 쓰거나 그쵸. 편지 아니면 그 있잖아요. 아이돌들 대상으로 막 쓰는 소설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뭐라고 하더라? 그걸 뭐라고 명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인공 이름이 뭐 예를 들어 원더걸스의 소희 그리고 뭐 빅뱅의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그룹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쵸. 그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 같아요. 막 팬들이 쓰는 막 아이돌 소설 같은 게 있었어요. 맞죠? 맞아요. 하여튼 그랬었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원더걸스 찐팬인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서울에 가서 방송을 볼 정도? 그리고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 이렇게 둘이서 진짜 찐팬이어서 원더걸스는 특히나 노래들이 다 히트를 쳤잖아요. 그쵸. 안 히트 친 곡이 없지. 그쵸. 근데 그래도 사실 뭐 춤을 따라 추거나 알려주거나 하는 경우는 되게 활발한 친구들, 진짜 팬인 친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뭐 사진 같은 걸 서로 공유를 하고 뭐 춤을 연습을 한다든지 장기자랑에 원더걸스를 해가지고 나온다든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놀랐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넓고 얕게 가서 파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근데 있어요. 뭔가 원더걸스 노래는 꼭 장기자랑으로 했던 것 같아요. 소녀시대 노래랑 원더걸스 노래는 맞아. 언제나 시대를 풍미했어가지고 카라도요. 대단한 사람이야.
카라도 근데 사실 인기 많았죠. 저도 카라 노래 되게 좋아하는 거 많아가지고 하니 하니 이거 말고도 사실 미스터 그럼요. 좋은 노래가 노래들이 너무 되게 많죠. 많아가지고 저도 원더걸스 춤 따라 췄던 기억이 나고 지는 모두가 우리 맞아. 세대라면 모두가 출 수 있어요. 한 번쯤은 지 이렇게. 그쵸. 한 번쯤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봤다. 그치. 이게 허리에 손 올리고 그쵸. 옆으로 이동을 해봤다. 그쵸. 근데 진짜 스키니진을 입고. 컬러 스키니진 입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 무조건이고요. 꼭 해봤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팬 문화를 얘기하다가 이까지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 사생팬에 대한 그런 뭐랄까 제재 같은 것도 확실한데 라떼는 이제 그 팬덤 문화가 생겨나기 맞아요. 시작했고 뭐랄까 아까 전에 채니도 말했지만 팬이 없으면 아이돌이 없다. 사실 그렇죠. 라는 느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게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피 묻혀가지고 막 편지 같은 거 보내고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 그 전에는 사실 H.O.T나 이때는 뭐 칼 같은 것도 보내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서로 이제 라이벌인 상대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당연히 뭐 숙소까지 따라가는 사생팬 기다리고 들도 많았었죠. 그때 사생팬이라는 단어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요즘 아이돌들은 요즘의 방식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때는 직접 찾아오고 막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것 같고 요즘은 막 그 라이브가 방송 같은 걸 하잖아요. 브이라이브처럼 네. 그런 걸 하는데 그 이제 자기가 그 가수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가수가 번호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처럼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군요.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저는 근데 어쨌든 팬심이라는 건 사실 너무 소중하지만 그쵸. 그 건강한 팬심이 뭔가 우리 사이를 좀 오래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팬들인 본인들한테도 가수에게도 힘이 되는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악동 뮤지션을 좋아하거든요. Lovely.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악동 뮤지션이 처음 등장한 순간을 정말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완전 그 아가 티를 못 벗은 애기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K-pop 스타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K-pop 시즌 2에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서 그냥 되게 귀엽게 쳐다보고 있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냥 웃다가 다리 꼬지마를 하면서 바로 다리를 꼬는데 그때 그 컬처럴 쇼크 같은 느낌. 그때 무대를 진짜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응원한 팬심이 사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채니는 K-pop 스타 혹시 보셨나요? 저도 그 무대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악동 뮤지션이 되게 센세이션한 노래들을 많이 냈어가지고 그리고 다 본인이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만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작사 작곡한 노래들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작사 작곡을 잘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어렸어가지고 그때 방송 당시에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잘한다 노래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주목받을 만했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도 있다. 그쵸. 근데 저는 그게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알려서 뭔가 같이 커가는 느낌이 드는 게 또 뭔가 이 악뮤만의 서사가 이제 완성된 거 아닌가? 그 서사를 함께 만들었다. 그쵸. 뭐 투표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내가 만들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오디션 프로 얘기도 할 게 굉장히 많고 저는 오디션 프로를 좀 과몰입해서 보는 편이었더라고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줄 알았죠, 또. 아닌 줄 알았는데 아이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 슈퍼스타 K라든지 아까 말한 K-pop 스타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나름 최근의 오디션인 프로듀스 101까지 이제 열심히 봤다. 본방사수 조금 하고 정말 떨어지면 안 돼 하는 애는 투표도 좀 해봤다. 투표도 해보셨어요? 한 세 번 정도 해봤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채니는 어떤가요? 저는 투표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트로트 유명한 프로 뭐죠?
미스터 트롯 말씀하시나요? 그때 아. 투표해달라고 해서 도와준 적은 있는데 제가 직접 이제 유료 문자를 걸어서 투표를 해본 적은 없고 슈퍼스타 K는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거 사실 그 시대 때 아무도 안 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슈퍼스타는. 그리고 심지어 시즌제도 엄청 길게 갔었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인기 있는 프로였죠. 그게 한 뭐 6년, 7년 되면서 뭐 애정이 좀 식거나 인기가 사그라든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그 슈스케 출신 가수들이 그쵸.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맞아요. 맞아. 거기서 그 뭔가 오디션 프로의 원조의 저력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슈스케, 그러니까 물론 전 국민이 다 열심히 봤지만 저는 거기서 나오는 문화들, 지금 밈처럼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도 뭔가 인기를 끄는데 한몫 독특히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거기 이제 춤통령, 락통령, 힙통령 외에도 뭐 그 복통령 아시죠? 배로 노래 부르시는 분. 계셨나요? 그런 분도? 힙통령, 싸브라스 까브라스 잭잭. 아직도 기억해. 아직도 밈으로 쓰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존박의 그 예선인가 뭐 그 무대 때 그 진지한 노래에서 첨일도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밈으로 쓰이고. 생각해 보면 되게 연령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순수함 같은 게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 시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 위에서 막 준비하고 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 그 과거에 정말 날 것 같은 순수한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참가자들이 그때보다 사실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밈으로 쓰이고 그 사람들은 밈으로 쓰일지 모르고 그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기 딴에는 진심이었겠죠. 그쵸. 그리고 사실 아마 진심이었겠죠. 진심으로 나는 노래를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약간 좀 희화화되면서 막 악플 같은 거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맞아요. 그때는 저희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포맷 자체도 너무 신선하고 맞아. 신선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그 TV에는 연예인들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인이 나오면서 스타가 되는 과정도 보면서 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질투하고 싶은 그리고 좀 약간 얕보고 싶은 상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도 정말 거침없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각자 알고 서로 말려주기도 하지만 그때는 문화가 그냥 없을 때기도 하니까 모두가 뭐 공격하거나 뭐 약간 그래서 일반인 만약에 저라면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처를 또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연령대가 어린 사람들이 또 많았으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비웃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사실 지금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책 깨알았어.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웃겼어 그냥. 맞아. 그리고 또 편집을 맞아. 편집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시선을 글로 가게끔 모으는 그런 연출이나 편집을 함으로써 맞아. 이게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경우들 그리고 진짜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도 그 워딩 자체가 생긴 것도 사실 슈스케 때문이었던 그쵸. 이게 사람 한 명을 나쁘게 골로 보낼 수 있어. 그쵸. 맞아요. 끝까지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금도 사실 오디션 프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는 지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맞아요. PD가 뭐 픽한 사람이냐 아니면 혹시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연출되거나 편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장면이 아닌가는 아직도 보는 시청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있죠. 맞아요. 편집이 한 사람을 되게 주인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악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입맛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직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워낙 그 팬분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악편이란 그쵸. 지켜가 세거든요. 악편이 둔 거 보고 세세하게 나눠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뭐 들어온 장면이고 지금 이거는 이 장면과 이어지는 장면이 아니고를 그거 알아내시더라고요. 책 맞죠. 그래서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좀 이제 학습하면서 발전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채니는 오디션 프로 중에 좋아했던 오디션 프로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가수나 무대 있을까요? 저는 힙통령. 힙통령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거 말고 그 슈퍼스타 K에서 유승우가 석봉화를 불렀을 때 레전드죠. 그 무대를 근데 진짜 한 100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원래 목소리가 약간 쇠소리 같으면서도 갈라지는 것 같으면서도 청아한 것 같으면서도 뭐랄까 이게 뭔가 묘한 매력이 묘하게 노래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지금 교복 입고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되게 서투박하게 불렀는데 맞아. 그런 노래를 처음 듣기도 했고 너무 노래를 잘해서 그런 그 유승우를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석봉화 그 무대를 되게 좋아했어. 예선 무대. 저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그렇게 슈스케 시즌 초반의 무대를 생각해보면 저는 2개월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투박하게 나왔었죠. 네. 2개월도. 그래서 그냥 이제 깔끔하게 이게 그냥 이제 쭈뼛쭈뼛하게 남자와 여자 둘이서 나와가지고 이제 남자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에서 그냥 홀딱 반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막 응원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소문 같은 게 있었는데 오디션 프로가 끝나고 2개월이 활동을 막 하지 않으니까 뭐 연예인병에 걸렸다. 맞아. 맞아요. 미국에 있어서 못 들어온다. 각종 뭐 루머들이 해체설 이런 것도 그쵸.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것까지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강승윤 무대를 또 좋아하는 편입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생각해보면 그 결승 무대 하면서 김성주가 했던 60초에 공개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되게 밈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방청객들이 다 하고 우리도 다 이렇게 했던. 맞아. 근데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오디션 프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복면가왕이나 뭐 히든싱어 같은 걸 했을 때도 이제는 그거를 이제 밈이 된 걸 알아서 그냥 이게 작가가 쓴 글이겠지만 되게 장난식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그거의 그때 시작이었죠. 슈스케였던 K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이스 오브 코리아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슈스케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은 얼굴을 다 보고 맞아요. 외모적으로도 판단을 한 상태로 이제 노래를 들었었는데 그건 아예 이제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외국에 있던 프로그램을 차용해서 들고 온 건데 아예 블라인드로 해서 목소리로만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노래로만 승부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신선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막 그 가수 트레이너 보컬 트레이너 같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맞아. 그리고 공연 가수 코러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출신 분들은. 근데 막 생각해보면 막 엄청 유명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디션 프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제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그 인원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를 응원하고 떨어질 때마다 왜 떨어졌고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결국엔 기억에서는 빠르게 잊혀지는 것 같아서 빠르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마음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스 오브 코리아 출신 가수들 생각해보라고 하면은 몇 명 기억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우승자들 위주로만 생각이 나지 그 레전드 무대를 보여줬던 누구는 사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그쵸? 모르는 거죠. 맞아. 막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좀 기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활동해도 그 사람이 보이스 오브 코리아 출신이었어? 하는 경우도 좀 많고 맞아요. 좀 덜 유명했던 상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 팅 하고 돌 때 걔가 그리고 이제 막 서로 견제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대기실 같은 곳에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너무 간절해 보여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른 대상으로도 하고 애기도 나오고 다양한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무대가 또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정말 진심이었던 K-pop 스타 얘기를 진심이 아니었던 프로그램을 말해주세요. 없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언제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K-pop 스타의
출신인 가수들이 지금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애착을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악동 뮤지션은 너무 당연하고 뭐 이하이나 박지민은 말할 그쵸. 것도 없고 지금은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있는 채연, 채령 자매도 여기서 그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뭐 정승환, 뭐 샘김, 권진아, 이진아, 뭐 릴리엠 같은 친구들도 여기서 나왔는데 저는 정말 그 애정하는 무대들이 많아서 종종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뭐 레전드 짤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뭐 되게 편집을 다양하게 많이 해서 종종 찾아 듣는 편입니다. 사실 이승훈 얘기하려고 지금 빌드업을- 빌드업 하신 거 아니에요? 이승훈도 케이팝 스타 출신이거든요. 그죠. 케이팝 스타 출신이잖아요. 그때 진짜 막 무대 완전- 구성력이 네. 뛰어난. 근데 지금도 그런데 정말 그때는 그게 노래로만 승부를 한다. 뭐 퍼포먼스로 승부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 노래보다는 약한 시기에 퍼포먼스나 무대 구성의 측면으로 아주 놀라운 걸 보여준 친구죠. 되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채연, 채령 자매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또 춤으로 주목을 받은 친구들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춤을 잘 추고 싶은 욕망만 늘 있고 못 추는 몸치로서 되게 부러워하면서 영상을 자주 봤어요. 저 쪼매난 몸에서 어떻게 관절을 저렇게 쓰며 그리고 또 언니랑 그 동생이 춤선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 약간 추구하는 댄스 스타일이 좀 또 다른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것까지 그냥 같이 보는 거죠. 나는 약간 뭐 이런 내 취향은 이쪽인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하면서 그 성장을 지켜봤다. 뭐 아이즈원으로 나왔을 때나 있지로 나왔을 때 그리고 또 그 JYP 오디션이 또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나올 때 정말 응원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케이팝 스타 하면 그 박진영의 안마의자 심사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죠. 바디 프렌드 그 이제 있어가지고 PPL이 제대로 들어갔던 거죠. 저만 너무 혼자서 신나서 얘기를 했네요. 저는 레전드 무대를 꼽으려면 너무 꼽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최근 오디션 뭐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스 101 국민 프로듀스 여러분들 다들 잘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대답해줘서 기분은 좋네요. 국민 프로듀서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뽑은 아이돌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이것도 진짜 그냥 내가 키워냈다라는 거를 확실히 그 워딩으로 표현을 해줘가지고 인상 맞아요.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국민 프로듀서라는 말을 명확하게 쓰면서 뭔가 내가 키운, 내가 이제 성장시킨 그런 느낌이어서 애착의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크고 맞아. 뭔가 팬심이 좀 더 강해졌다 이런 맞아. 생각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활동 기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활동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 한창 이렇게 빡 힘을 몰아서 좋아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물론 하고 어떤 얘기 하시려고 물론 했나요? 조작이었지만. 그건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진짜 많은 과몰입을 불러일으켰던 오디션이 아닐까. 근데 참 오디션이라는 게 기회를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유명해질 수 있는, 한 번에 유명해질 수 있는 그쵸, 좋은 스타가 기회를 되죠. 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악용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거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막 인생이 좀 암울한 시기로 간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음. 것도 되게 명확하지 않나 하는 맞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저희가 좀 시청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까 전에 차근차근 짚어보면 이제 뭐 악편을 잘 믿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디션 프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투명하게 이제 운영되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까지 시청자가 살펴봐야 되는 게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요. 피곤해요. 이 인생이나 이 뭐 삶이 쉽진 않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그 친구들 연령대가 대부분 어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좀 더 너그럽게 봐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그쵸, 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물론 생기는 것 너그럽게 같아요. 보진 않았었지만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봤었지만 봤었지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아쉬움들을 모아서 최근에는 또 순한맛 오디션도 있었거든요. 또 무슨 오디션 얘기를 하시려고? 아니, 오디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제 투명성, 뭐 무명 가수들이 잊혀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악마의 편집으로 생기는 피해자들 이런 거 없이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이제 그냥 따뜻함으로써 오디션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좋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방송사에도 당연히 이걸 안 듣겠지만 JTBC 아닙니까? JTBC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당연히 만들 수 있으니까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시청자들이 뭐 그런 걸 하나하나 의심하고 따지기에는 삶이 피곤하다라는 맞아요. 거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오디션 프로라는 게 그 프로젝트 프로다 보니까 뭔가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점에서 되게 설레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무대를 봤던 나를 회상하기에 맞아요. 가장 좋은 뭐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제 마음에 콕 하고 박힐지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오늘 어땠나요? 오디션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지금 채니는 살짝 기가 빨린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조금 빨리네. 그래서 뭐 사실 슈스케 기적을 노래하라 슈퍼스타 K 뭐 K-팝 스타라든지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든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또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 그쵸. 저도 되게 열심히 받기도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그 친구도 나도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게 새삼 신기하면서도 슬프기도 하고 나이 먹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녹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나는 어땠나요?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도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맞아 조금 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넓고 이제 얕게 품은 것들에 대해서 좀 차곡차곡 꺼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또 레전드 무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떤 거 보실 건지 말해주세요. 저는 하나는 콕 집어가지고 K-팝 스타의 이제 윤주석 님이 나오셔서 잉글리시 맨 인 뉴욕을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한 무대가 있는데요. 그 곰돌이 푸처럼 생기신 분이 되게 귀엽게 부르는 무대가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채니. 저요? 네. 채니 꼭 그럼 봐주세요. 저도 하나 말할래요. 네, 좋아요. 곽진원님이랑 김필님이랑 그 남자분 한 분 슈스케에서 덩치 큰 남자분 한 분이 다 같이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걱정 말아요 그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튼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진짜 좋아요. 그거 한번 다들 들어보시길. 당신만인가? 무튼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 추천까지 하면서 아주 시간을 야무지게 채운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뭐 혼자 뭐 개인 방송을 키던가 뭐 이 아쉬움을 달랠 방법을 따로 키게 해주세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추억하며 지금을 기록하는 우리 내일도 라떼 한잔 할래요. 안녕. 다음 주엔 영희가 온다 드디어.